때는 1818년 영국에서 깜짝 놀랄 사건이 있었습니다. 이른바 손턴 대 애슈퍼드 사건이라고 부르는데요. 영국 워릭셔에 살던 에이브러엄 손턴이라는 사람이 같은 마을의 여성 메리 애슈퍼드를 강간 살해하고 호수에 유기했다는 혐의를 받고 있었습니다. 일단 두 사람이 전날 밤 술집에서 만난 뒤에 새벽까지 어울렸다는 정황 증거와 목격자들이 있었고요. 무엇보다 손턴 본인이 메리와 새벽까지 함께 있었다는 것을 인정했어요. 그래서 온 영국에 손턴이 범인이라는 소문이 파다하게 퍼졌는데 뜻밖에도 1심 판결에서 손턴은 무죄를 선고받습니다. 왜냐하면 우선 손턴이 메리를 죽였다는 직접 증거가 없었고요. 또 메리의 사망 시간으로 추정되는 새벽 시간대에 손턴의 알리바이가 입증됐거든요. 하지만 영국의 여론은 손턴을 이미 범죄자로 낙인 찍은 상태였고요. 메리의 가족이 항소하면서 사건은 고등법원으로 올라가게 됩니다. 그런데 온 영국의 시선이 집중된 런던의 고등법원에서 손턴은 이렇게 선언합니다. 결투로 내 무죄를 입증하겠습니다. 여기서 손턴이 신청한 것은 결투재판입니다. 결투재판은 중세시대 유럽의 전통인데요. 원래는 정당한 대결을 통해서 시시비비를 가리던 게르만 전사들의 전통이 기독교를 만나서 기묘하게 융합된 결과라고 보시면 됩니다. 법정에서 증거에 의한 판결을 받는 게 아니라 칼과 철퇴 같은 무기를 들고 맞서서 이기는 쪽이 승리하는 재판을 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정의로운 쪽을 알고 계시기 때문에 결투에서 승리하는 쪽이 곧 정의라는 의미를 갖고 있죠. 지금도 서양 영화나 드라마를 보다 보면은 결투 재판 장면이 심심치 않게 나와요. 왕자의 게임 시즌 4에서도 주인공 티리온이 결투 재판을 신청하고요. I demand a trial by combat. 얼마 전에 개봉한 영화 라스트 듀얼은 아예 이 결투 재판에 관한 영화입니다. 이게 무슨 말도 안 되는 일인가 싶죠. 근데 생각해보시면은 요즘도 판결 한번 내려지면은 다들 억울하다고 난리잖아요. 중세에는 그게 더 심했습니다. 객관적이고 과학적인 수사 같은 거는 기대할 수도 없었고 법도 엉망이다 보니까 오히려 이렇게 결투를 통해서 판결을 받는 게 더 정당하다라고 느끼는 사람도 있었던 겁니다. 결투 재판은 남녀노소 누구나 신청할 수 있었습니다. 싸움은 어느 한쪽이 죽거나 항복하면 끝입니다. 노약자들은 자신을 대신해 싸워줄 사람을 고용할 수가 있었는데요. 이들을 우리말로는 대전사, 영어로는 챔피언이라고 부릅니다. 당연히 소송에 전문적으로 나서는 직업적인 챔피언도 있었고요. 사고를 친 귀족이나 부자들은 챔피언 덕에 위기에서 벗어나는 경우도 있었다고 하네요. 하지만 가톨릭 교회가 결투 재판 자체를 금지했고요. 이후로 결투 재판은 불법화돼서 서서히 사라집니다. 근데 영국의 법 체계가 조금 독특합니다. 명시적으로 폐기한 법률이 아니라면은 사문화됐어도 여전히 남아있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래서 무려 1818년까지도 결투 재판이라는 중세시대의 법률이 남아 있었던 겁니다. 손턴이 결투자로 지목한 사람은 메리의 오빠였습니다. 이 사람은 노약자가 아니라서 챔피언을 고용할 수도 없었어요. 결국 메리의 오빠는 결투를 포기했고 손턴은 무죄로 방면됩니다. 그리고 얼마 지나지 않아서 미국으로 이민을 가버렸죠. 세계 제일 문명국을 자처했던 19세기 영국 사람들은 이 사건으로 큰 충격을 받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결투 재판이 폐지되었다고 하네요. 하지만 극히 최근 21세기까지도 종종 결투 재판을 요청하는 사람이 남아있다고도 전해집니다. 지금까지 김과장의 짧은 역사였습니다.